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주변의 한 사람에게라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경제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 의료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전 승인이라는 한국인에게는 매우 낯선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도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해로한 아내와 함께 은퇴 후 소박한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박철수 씨는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급차를 불렀고 부부는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심장 관련 위급 환자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전도,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는 물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MRI 촬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심장 근육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허혈성 발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하루 동안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를 본 박철수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총액은 $7,000,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함께 온 보험사의 통보서였습니다. 보험사는 이 비용을 전액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응급 상황에서 진행된 MRI 촬영과 일부 검사들이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그 누구도 보험사의 전화에 허락을 받을 경황이 없었지만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던 김 할머니는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심해져 911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병원에서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고 며칠간 입원한 후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 역시 병원비 청구서와 함께 날아온 보험사의 서류 앞에서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총 병원비 중 $15,000,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본인 부담금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자체는 보장이 되지만 입원 중 받은 특정 정밀 검사와 일부 고가의 약물 투여가 사전 승인 대상이었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일이 보험사에 연락해 승인을 받느냐고 항변했지만 규정은 규정일 뿐이라는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낀 최 씨는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맹장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CT 촬영과 피검사를 진행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최 씨가 급하게 이송된 병원이
그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정한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보험사는 네트워크 외부 병원 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술비와 입원비 거의 전액의 보장을 거부했고, 최 씨는 결국 $20,000, 즉 2,7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안타까운 사례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문제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과 비용 통제를 우선시하는 보험사의 사전 승인 규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MRI나 CT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의학적 결정이지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민간 건강보험의 경우 이 사전 승인이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사전 승인 제도는 본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남용을 막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보험사의 비용 통제 장치입니다. 환자가 받으려는 특정 검사나 치료가 의학적으로 정말 필수적인지 더 저렴한 대체 치료법은 없는지를 보험사가 미리 심사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비용 절감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오가는 순간에 서류 절차와 규정을 따지라는 비정한 요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잡한 보험 약관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이민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보이지 않는 덫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지뢰밭 지도처럼 여기고 꼼꼼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항목이 사전 승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응급실 방문 자체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MRI, CT 같은 고가의 영상 검사, 특정 전문의 진료, 재활치료, 고가의 주사제 투여 등은 사전 승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목록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한 명을 나의 건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보험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내가 의식을 잃거나 경황이 없을 때 그 대리인이 대신 병원과 보험사에 연락해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역할을 분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보험카드를 제시하며 지금 진행하려는 검사나 치료가 사전 승인이 필요한 항목입니까? 라고 명확하게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이 절차에 익숙하므로 우리가 먼저 요청하면 필요한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응급 상황으로 인해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의료진에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진료 기록에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구급차 이송 기록, 응급실 도착 당시의 활력 징후 기록 등은 나중에 보험사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응급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숨이 멎을 듯한 고통과 불안이 명백한 응급 상황이지만 보험사의 서류상으로는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상태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응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의 간극이 결국 수천만 원의 병원비 폭탄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응급실은 분명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이지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날아오는 청구서는 또 다른 생존의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에게 막대한 병원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남은 삶의 질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할 때 자신의 보험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를 숙지하며 2급 상황에 대신 연락해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평상시에는 정보가 곧 생명입니다. 미리 준비한 지식과 냉철한 대응만이 아픈 몸을 추스른 뒤에 찾아오는 경제적 고통이라는 이중의 비극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